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마틸다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 똘똘한 아이로 입학하기의 내용에서 이제 엄마가 훈육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었죠. 그걸 조금 확대하는 시간, 이번 시간 조금 더 이렇게 예를 조금 더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모교육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제 잘 키우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잘 키운다는 생각하기 전에 해가 되는 것부터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뭘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평생 한으로 남거나 상처가 되거나 뭔가 이렇게 다음 일을 하는데 큰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그 행동을 안 하기만 하더라도 일단 기본은 된다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이제 결국 이제 훈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자주 범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욱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욱을 하나? 자기 자식이라서 욱합니다. 그래서 뭐 속된 말로 뭘 하는데 아이를 가르치고 이런 게 답답하지 않고 편안하고 평정심이 유지가 된다면 자기 자식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 아이가 뭘 하면 뭐가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이제 욱하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고 이렇게 화를 내게 되고 해서 이제 나중에 또 아이가 자고 나면 이제 막 이렇게 슬프기도 하고 자책을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욱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막 다다다닥 얘기하면 아무리 많은 얘기를 지적하고 아이에게 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도 애 귀에는 전혀 아무것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욱하지 않는 부모가 이제 돼야 되겠죠. 자,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양육을 할 때, 훈육을 할 때,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할 때 중요한 태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아기 할 때 설명드렸죠. 인간의 그 타고난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굉장히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를 느긋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록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고 딸 아이가 남자같이 털털한 거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정리정돈 너무 안 하는데 이거 어쩌고 이런 생각하지만 못 고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강점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에게 자꾸만 자기도 안 되는 그 기질을 자꾸만 지적하면서 고쳐라 하면은 그 아이에게 경계심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언어적 표현이 자꾸만 이제 가르치려고 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감은 다 빼고 이걸 이렇게 하란 말이야. 다음에 할 땐 요렇게 고쳐서 요렇게 하는 거야. 요거는 다음엔 요거 조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가르치거나 수정시키려고 하고 개선시키려고 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는 투의 말을 할 때는 이제 아이가 뭔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엄마 마음에 들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공감부터 해요. 설사 그 아이가 짜증나고 좋지 않고 행동이 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그 감정을 먼저 읽어줘 버리는 거죠. 네가 이랬기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래서 그건 알겠어. 그거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화내거나 욕한 건 잘못이야. 그 행동은 수정해야 해. 이런 식으로 인정부터 하라는 얘기가 있고요. 우리는 자꾸 단점을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단점을 고쳐가지고 어떻게든 평균 이상으로 올려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거보다는 자연스럽게 타고난 잠재력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점을 이렇게 집중하고 강점으로 약점을 커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장점에 집중하고 칭찬하고 그걸 더 잘하게 함으로써 약점이 묻히게 하는 쪽에 양육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이
뭐가 애가 잘 못하면 내가 이래서 잘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직장 생활에서 신경을 너무 안 써서 저러는 거 아닌가, 자꾸만 뭐 이렇게 과도한 이런 이렇게 미안함을 많이 가지게 돼서 그건 엄마가 미안해, 뭐 이래서 미안해,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엄마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지 맘대로 안 되면 무조건 엄마 탓으로 이렇게 돌려버려요. 그래서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그랬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잘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도한 미안함,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되는 거 안 되는 것을 잘 설명하라. 근데 이 설명을 아이의 어휘에 맞게, 그리고 가능하면 그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엄마 기분에 따라 어떨 땐 봐주고 어떨 땐 안 봐주고 이러지 말고 일관되게 지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하기 싫은 마음, 감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엄마하고 약속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5장 풀기로 했는데 5장 안 풀었잖아요. 근데 이제 풀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면은 네가 풀고 싶지 않구나, 오늘은 좀 쉬고 싶구나, 공부하기 싫구나, 이 감정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감정에 옳고 그름은 없다. 그러나 행동은 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좀 쉬었다 하겠니? 아니면 뭐 지금 안 해도 꼭 괜찮지만 이게 쌓이면 네가 더 힘이 들어지는데 하고 스스로에게 그럼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하거나 약속을 다시 뭐 수정한다든지 이런 방식 중요하고요. 또 말씀드립니다. 이때 아이들은 스스로 경험이 중요합니다. 조금 삐뚤하고 뭔가의 완성이 안 되고 엄마가 도와준 것보다 훨씬 더 실행에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스스로 해봄으로써 어제보다 나아졌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엄마하고 한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 내의 규칙을 따라야 돼요. 권위를. 이래야 학교에서 주어진 규칙도 따르는 아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집안의 위계 질서가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통하고 있다.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야 규칙을 세울 수 있어요. 게임을 할 때 지 마음대로 이기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으로 이제 확대도 되고요. 또 이제 나중에 가족을 벗어나서 친구들끼리 놀 때도 약속을 잘 지키고 지 맘대로 안 하려고 하고 지만 이기려고 하고 이런 아이가 안 될 수 있도록, 이게 확장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요. 요즘 미디어를 너무 많이 보고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책 본다든지 또 이제 집단 생활을 같이 하면서 견뎌내고 하는 이런 과업들, 발달의 과업의 기회를 상실함으로 인해서 손에 미디어만 이렇게 주고 있는 아이들로 많은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뭐 30분 내가 이거 하고 나면 게임 한다 이래놓고 이제 안 지키고 이렇게 되고, 엄마들이 이제 게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다른 규칙보다 너무 민감하게 아이가 조금 이렇게 안 고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더 이렇게 강하게 한다든지 이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친구 같은 엄마 참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권위주의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시적이고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더 힘이 세 이러는 거는 안 되겠지만 엄마의 이름이 있는 친구가 아니고 엄마인 거는 엄마의 이름에 걸맞는 친구하고 다른 그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르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클 때까지는 내 말이 먹히도록 내 권위가 손상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아이에게만 달려서 엄마 인생 자체를 잘 보지 않는 이런 행동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만큼만 야단칠 일을 10만큼 노여워하고 막
큰일 난 것처럼 아이가 막 퍼붓고 해서 학대가 될 정도로 아이에게 굉장히 크게 나무람이 남아있을 정도로 하게 되면 아이는 공격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원한이 커진다는 것들 가지고 딱 거기에 맞는 적정선에 내가 수정을 시키는 게 목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수용적 화법이라는 게 고등이 했던 말들인데요. 좀 표현을 드린다면 훈계하는 거, 뭐 비난하는 것들, 그 다음에 교화하고 뭐 이제 이게 충고하고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다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적으려고 본다면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충고식 표현을 많이 쓰는 거 있고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문을 하는 경우도 막 꼬치꼬치 깨묻고 뭐 그 다음에 뭐 교화라는 게 뭐 어떤 의미냐면 어른 말은 들어야지, 뭐 어른 말은 공경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뭐 엄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무시하면서 며칠 지나면 괜찮다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지 마라 하면서 애의 그 불안 감정을 이렇게 딱 묵살해 버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우리가 수용이 되지 않는 화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훈육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예 공감하지 않고 쓰는 기법들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가능한 비수용적 화법을 피하는 방식을 써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언어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알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표현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답 정해놓고 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네 뜻대로 해 하는데 이거 먹어 뭐 먹을래 이래 놓고 그거 먹지 몸에 안 좋아 이거 먹어. 그러니까 엄마가 다 원하는 대로 딱 답을 정해놓고 마치 네 말을 다 들어줄 것만 같은 이런 몰고 가는 토끼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아이들 다 알거든요.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아이와의 관계에서 잘 들어주는 기술들, 그 다음에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도록 하는 입 다물지 않고 의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들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엄마의 문제가 있을 때는 엄마가 스스로 사과하고 지나고 나서 그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조금 엄마가 과도했던 것 같아. 그 점은 사과할게. 엄마도 노력할게. 뭐 이렇게 용서를 정하는 이러한 그 기술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좋은 예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이랑 많이 놀아준다고 하면서 계속 놀면서 귀찮아만 한다면 그게 좋은 교류가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는 것, 항상 지적질만 하는 분 있죠. 아이를 주눅들게 하게 되고 아이가 짜증내면 어디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엄마가 다시 화내고 그 화를 보고 엄마 맨날 그러잖아. 그리고 또 화가 또 오고 이렇게 이제 순환되면 아이가 이 화를 내재화하는 것이 있고요. 아이 앞에서 극도로 싸움을 많이 한다든지 형하고 막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동생은 항상 눈치를 봐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 그 다음에 아이가 하나도 어려움 없이 다 해주기만 하면 아이는 그냥 무능할 수밖에 없다든지, 그 다음에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할 일이 많고 또 부부 관계가 좋지 않고 사는 게 힘드니까 아이가 보면 내가 니 때문에 못 살겠다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한탄의 통로로 아이를 쓰는 어떤 표현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뭘 할 때 제일 이렇게 그 꼴 보는 게 정말 싫다는 게 있으신가요? 뭐 어떤 분은 아마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질러지는 거 막 너무 싫어. 거짓말하는 거는 나 진짜 정말 못 참겠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뭐 어떤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우는 아이면 왜 우노? 뭐 이러면서 우는 거 그걸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그 꼴을 못 보는 게 있는데 왜 자꾸만 나는 그걸 그냥 보통 그 아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무언가가 어릴 때 내 부모로부터 받아온 내적 결핍이 있어서 그게 자꾸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그걸 못 참아내지? 거기에 그렇게 발끈하지?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받아오고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과연 그게 아이 잘못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내 문제 때문에 아이를 괴롭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좀 갖고 우리가 이 욱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와 아이 문제를 잘 구분하는 식별력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식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저 적었죠. 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제대로 식별이 안 돼. 내 마음이 식별이 안 되는데 아이를 식별시킬 수 없고요. 아예 성내게 하지 마라 하는 얘기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공감이 왜 중요한지, 욱하면은 아무것도 수정되지 않는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내 마음 상태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 막 오늘 아니면 이거 못 고친다는 그런 사생 결단으로 오늘 뿌리를 뽑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훈육은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3살짜리 아이들이 뭐 던지는 건 당연합니다. 3살이니까요. 그래서 연령이 조금 지나면 그냥 야단치지 않아도 그냥 자연히 없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요. 아이에게 너무 뭐든지 불편 없이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아이는 스스로 심심할 때 뭐 해야 되는지 지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가 해결을 이렇게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조금 주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이들은 지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방어 기제를 많이 씁니다. 어떤 아이는 뭐 도망을 가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뭐 탓을 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우는 아이도 있고요. 여기 있죠. 뭐 그 다음에 비행을 저질러 버리는 애도 있고, 욕하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요 행동만 보지 말고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아이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의 감정을 보면서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욕은 잘못됐지만 네가 이런 기분 때문에 하는 거구나 하고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뜯어 고친다라는 이제 본때를 보이겠다. 뭐 이런 그 태도는 옳지 않은 양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성공은 점수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애가 못하는 거 다 여러분이 잘못 키워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셔도 천재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도 성립하고요. 죽기 살기로 이거를 애를 고쳐줘야겠다 이런 생각 좋지 않고 항상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는 언어, 만약에 언어 습관이 안 좋으시면 항상 연습하시고 조금 껄끄러워도 미안하다. 어렵겠구나 이렇게 공감하는 연습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네 마음이 그랬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아이가 우리 엄마가 내 마음 알아주네를 알아야 엄마 아빠가 알고 있네, 내 옆에 항상 같이 있네, 내가 힘들 때 도와달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이가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이어서 이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그 비디오 되돌려 보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한번 생각하고 내가 특히 어디에 욱하나, 왜 그거를 못 참아내나, 다른 엄마는 참아낼 수 있는 걸 나는 왜 계속 지적질을 하는가, 나의 무슨 문제 때문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내가 고쳐야 되는 훈육의 방법이나 의사소통의 능력들을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공부와 연습들을 해보시는 기회를 가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